다음 주가 설 명절이죠. 구정, 신정 이런 거는 옛날에 1980년대에 쓰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아직도 뭐 신정, 구정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설날인데 수업 없습니다. 또 설에 와서 오지 마시라고요. 다음 주는 수업 안 하니까. 설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놀면 되고,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런 데 못 가죠. 5명 이상 집합금지면 5명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단 세대원인 경우 빼고, 세대원 빼고는, 세대원끼리는 5명도 가능한데, 저도 못 가요. 전부 다 처가에도 못 가고 다 5명 넘더라고요. 5명 이상, 딱 5명이더라고요. 5명 이상이면 포함이잖아요. 4명 이상이 아니고 4명 초과나 5명 이상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5명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5명 이상. 잘 됐네. 핑계대고 그냥 공부나 하시면 되겠네요. 올해는 명절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렇더라고. 저도 이게 가보면 그냥 차라리 돈이나 좀 주면 좋아하지, 맨날 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일만 자꾸 시켜요. 잘하면. 일 못하면 다음에 시키지도 않는다고요. 밥하기 싫으면 가서 밥 다 태워버리면 돼. 그럼 다음에 너는 밥 하지 말라고 그래요. 반찬에다 뭐 소금 뿌려가지고 못 먹게 만들면 다음부터 너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요. 하기 싫으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외국인 토지법에 있던 외국인 토지 취득 제도,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통폐합됐습니다. 2017년 통폐합되어서 아예 새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제정, 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 개 법률이 통폐합됐다는 뜻이고요. 그 지금 354페이지 입법 취지 말씀드렸는데, 입법 취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자, 목적도 안 나오고요. 목적은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2번에 있기는 합니다. 적어 놓기는 했어요. 제가 암기 프린터 1번에 2번에 적어놨죠.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344페이지 맨 밑에 용어의 정의는 항상 중요합니다. 모든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자, 부동산이라는 말이 법마다 다 다르다고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다르고요, 중개대상물인 부동산 다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2호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을 두 개 합하면, 즉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이지만, 어제 부동산이잖아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자, 그 다음에 3의 2 이게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4번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되죠. 임대차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됐습니다. 외국인 등이란 355페이지 가번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다, 라, 마에 보면 전부 구성원의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아까 이상 초과 말했지만 딱 절반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박스안에 1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라는 말은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이죠. 따라서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전월세 계약은 뒤에 또 따로 나옵니다. 전월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파트에서 다시 나오고요.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입니다. 그 법이 지금 우리 357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즉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 맨 밑에 보니까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8개 법률입니다. 8개 법률.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게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급계약, 즉 아파트 분양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등기하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2주택에 해당되죠. 양도소득세 주택 계산할 때 2주택에 해당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안다고요. 분양만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이제 2주택으로 분류된다고요. 지금 집값이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미래는. 왜냐하면 지금 6월 1일부터 규제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고요. 취득세도 이제 다주택자들이 취득세는 더 중과세 되잖아요. 지금 표준세율이 4%인데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이 취득하면 이제 12%죠. 자, 그래서 건공도시 빈산주택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 8개 법률입니다. 8개 법률 건축법은 제외된다는 것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계약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이 건공도시 빈산주택이 8개 법률에 의해서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그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357페이지까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57페이지 맨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제나 토지거래 허가제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 따라서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358페이지 마찬가지로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58페이지 신고 기한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옛날에 60일이었다가 30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 암기 프린터 35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0번에 동그라미 3번 30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해제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다. 근데 2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도 30일입니다. 자, 신고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 358페이지 맨 밑에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을 말한다 했죠. 매도인, 매수인이 둘 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59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동중개라면 개업공개사가 2명, 3명이면 모두 다 개업공개사, 모든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이 이제 신설된 내용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다고요? 왜냐하면 1인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 탈세 수단으로 많이 악용했다는 이야기예요, 법인들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2번, 법인이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입니다, 주택. 지금 주택이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상가는 지금 공실이 엄청나게 많죠. 대구 신도시도 주택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상가는 공실이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름과 같은 특징이 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일반적인 신고사항 외에 법인인 경우 법인의 현황, 즉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추가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리얼해 보니까 법인이 주택 매수인으로서 신고를 하는 경우 지역과 주택 가격을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주택의 취득 목적이나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투기과일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정빙자료도 제출해야 되는 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고관청, 시험에 나왔네요. 31회 때.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물론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근데 신고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360페이지 박스에 있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13번. 신고해야 될 사항인데 13번인데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입자, 조그마한 입자를 실종한 중개인을 기소했다. 그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인데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정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정빙자료, 돈 어디서 났는지 정빙자료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입니다. 361페이지 맨 밑에 5번 신고 방법인데,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관청에 방문 신고,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에 RTMS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나오죠,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인터넷에서 빈칸에다 입력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개업 공개사는 100%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그 시군구에 가려면 차비 들잖아요. 누가 돈 대주냐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를 하고 대행 수수료를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매도인 매수인한테 받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신고 대행료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거래 간행이 지금 신고했다고 신고 비용 달라고는 아무도 안 하죠.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다른 중개업소는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나만 달라고 하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도 됩니다. 국토부 유권에서 물어보면 왜 우리 보고 공짜로 이거 하라고 하냐, 의무만 보고 하냐, 권리는 없으면 그러니까 돈 받으면 받으세요. 누가 받는다고 뭐 불법이라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법무사들은 이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해주면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관행이 개업공개사들은 돈은 안 받아요. 중개보수만 받고. 그래서 방문 신고를 안 하고 전부 다 RTMS 인터넷에 치보면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사이트가 나오면 거기 사이트에 가서 그냥 빈칸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공동중개를 하면 사이트에 지금 법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공동중개를 하면 누군가가 작성은 한 명이 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개업공개사 두 명이 이름 하나 적고 또 한 명이 적고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적겠어요. 현실적으로 매도, 매수, 개업공개사 두 명이 공동중개하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적냐고요? 아니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적느냐고요? 현실적으로는 법에는 없고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매도 측 개업공개사 사무실에서 적어요. 관행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당연히 매수 측에서 입력을 다 해요. 빈칸에다가 그 사이트에 가서. 그러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는 거기 가서 전자 서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공동신고가 완료된 거예요. 서명까지, 전자 서명까지 완료되어야만 그게 신고서가 수리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도 측에서는 저한테 제가 연수교육을 하니까 저한테 개업공개사가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매도 측 개업공개사는 신고서 다 빈칸 채워가지고 다 작성해서 제출을 했대요. 제출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입력하면 끝이라고요. 근데 매수 측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전자서명을 안 했다고요. 그랬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도 측 개업공개사에게도 부과했대요. 그 저한테 와서 항의하더라고요. 왜 나는 했는데 왜 나한테 부과하냐 묻더라고요. 그 내한테 왜 항의하냐. 저는 또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뭐 공무원이냐, 나는 강사일 뿐이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거잖아요. 연수교육을. 그러니까 제가 시청 공무원인 줄 알고 저한테 거칠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공무원들한테는 무조건 막 욕하려고 하고 개업공개사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공무원이란 말도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어. 하도 항의를 많이 해서.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 측 개업공개사는 빨리 독촉해가지고 전자서명해라. 자꾸 들어가 보고 서명이 안 돼 있으면 30일 되기 전에 하라고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둘 다 처벌 받아요. 한 명만 받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게 신고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62페이지 방문 신고는 현실적으로 방문 신고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만 방문 신고를 하는데 법무사들이 현실적으로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문 신고도 원칙적으로 공동신고다. 공동신고라는 말은 반드시 신고하러 신고관청이 둘 다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여기에 있는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제출을 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6억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363페이지 동그라미 디귿 단독 신고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제출해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계약서 4본,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가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할 때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해요. 왜?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된다고요. 계약서 4본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증 제시인데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신문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신문증이란 우리 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신문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될 것입니다. 364페이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제출을 대행하는 거지 작성을 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항상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제가 신분증은 제시해야 된다고 했죠, 신고하는 사람은. 근데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박스 안에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감도장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고요.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만 있으면 되고요. 단 가로 안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2번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4본 제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인감증명서 4본이었는데 법무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신분증 4본만 있으면 되고 인감증명서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해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신고합니다. 시험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자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고 했죠.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개업공개사한테 전월세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발한 거예요. 우리가 호구가 왜 우리 보고만 맨날 하라고 하냐, 돈도 안 주면서 못하겠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입법 예고됐을 때 엄청나게 의견을 많이 제출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즉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전월세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어요. 임대차는. 그 자꾸 항의, 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못 받아요. 자꾸 항의하고 왜 우리한테 업무만 자꾸 부과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면 아마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매매 계약은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잘못하거나 안 하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도 적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신고서 제출 대행인데요. 제출 대행은 소속 공인회사만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전자문서, 제가 RTMS라고 했죠. 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는 다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죠. 그 현실적으로는 이거 30일까지 안 기다립니다. 계약하면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빠가지고 또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신고서 제출해버리고 공동중개를 하면 상대방에게 빨리 제출했으니까 서명 또는 날인하라고 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그냥 그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냥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으로 밖에서도 제가 다른 중개업소하고 공동중개해가지고 제가 전자서명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한번 해보면. 처음은 좀 어려운데 한 번도 안 해보면. 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한 거래계약입니다.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정 발급입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옛날에 적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의제입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금인이 여제됩니다. 신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금인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매는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해제 신고 366페이지 양가로 1번 당사자의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경우는 30일 이내 30일 암기 프린터 30번에 있었죠. 암기 프린터 30번에 3번 있습니다. 30번에 3번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요. 나머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예? 35번이라고요? 제가 30번이라 했어요? 예, 제가 30일을 자꾸 30번이라고 잘못 말했나 보네요. 35번 프린트 35번에 3번 30번이 아니고 30번에는 뭐가 있노? 30번에는 경매 있네요. 경매. 이게 프린트를 보아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31일을 30번이라고 했네요. 35번에 3번에 있습니다. 3번 30일 숫자 30일. 자, 그 다음에 그 366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해제 신고도 역시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서를 말하거든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종이 문서로 종이 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고 종이 확인 설명서도 보존할 필요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해제 신고서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도 편리한 제도라고요. 자, 366페이지 맨 밑에 해제 신고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전부 신고 위반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이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을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신고는.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민원인이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행정관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거든요.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징역 벌금이 있지만 신고 안 했다고 징역 벌금은 없다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따라서 가태료인데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오늘 내드린 행정벌에도 있잖아요. 행정벌. 오늘 내드린 행정벌 프린터. 오늘 내드린 행정벌에 보면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보니까 5번까지 있죠. 5개.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2번 해제 등의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요. 자, 그 다음에 367페이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해제 등 신고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해제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에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무효, 취소 이런 거는 1년, 2년 지나서 취소될 수도 있어요. 계약이 소송해가지고. 그러면 개업공개사한테 말 안 하면 취소된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신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제 신고 안 했다고 개업공개사가 처벌받는 건 없다고요. 우리 오늘 행정벌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업공개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거래 당사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맨 밑에 금지행위. 금지행위 바로 위에 그 동그라미 6번에 적어놨잖아요. 거래 계약 신고한 후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의 재량적 신고사항으로 거래 당사자와 달리 가태료 제재는 없다고 돼 있죠. 개업공개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그 다음 밑에 금지행위, 이거는 벌칙에 다 나오니까 생략을 하고 36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검증 등입니다.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인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대신에 시험에 신고관청은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차 과목은 주어가 중요하죠.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신고관청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하면 X라고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인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시험에 신고관청은 대신에 국토부 장관은 X로 출제됐습니다.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고요. 검증 체계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검증 결과의 통보입니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관서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69페이지 신고 내용 조사 등입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를 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을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 제출 요구를 불응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우리 프린트 온레더링과 행정벌 정리해 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은 3천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동그라미 3번 온레더링 프린터 밑에 찾았어요? 동그라미 3번 3천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양가로 3번 맨 밑에 신고관청의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신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0번 암기 프린트 50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이입니다. 4번 지금 이게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이 우리 교과서 36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371페이지) 정정 및 변경 신고입니다. 정정 및 변경 신고.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 신청은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4번 정정사항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시험에 나온 적은 있고요,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주지사 할 때 주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말하는데,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당사자 일방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지사 할 때 G는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사는 뭐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왜 토지는 안 되고 건축물만 되냐 이거 따지면, 제가 국토부 직원한테 설명 들어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그냥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돼.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되고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하다고요. 그 국토부 직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토지의 종류를 바꾼다는 건, 토지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토지가 되면은 딴 물건이 된다, 딴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더라고요. 취지는 어쨌든 토지의 종류는 옛날에 부동산의 종류였는데 건축물의 종류로 바뀌었어요. 그럼 토지는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주지사 종목, 목이 뭐냐면 지목입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런 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고요. 교과서 371페이지 양가로 3번 맨 밑에 정정 신청 방법입니다.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개사는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정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다고요.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정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다고요. 해제 신고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데 반해서.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맨 위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그게 적어놨잖아요. 14번에 까만 별표 첫 번째 별표 밑에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가능 이렇게 돼 있죠.
단독으로 가능한데 그 대신에 동그라미 1번은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의 변경신고입니다. 372페이지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데 372페이지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등기 신청 전에 두 번째 줄에 등기 신청 전에 밑줄 치십시오.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 등기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정은 오타를 고치는 게 정정이라고요. 잘못 적은 걸.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데 변경사항이 8가지가 있고 우리 암기 프린트는 지분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프린터 15번에 지분은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분은 거래 지분,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변경할 때 경은 4번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입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도면 가기,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 그 다음에 면적, 가는 거래 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한다. 이 공급가액이나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로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는 조건이나 기한이 되겠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는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양가로 4번 공급계약 분양권 변경 신고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인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분양가격, 옵션 비용, 선택 품목 이거는 계약서 사본 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 인터넷으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74페이지 신고 필정의 재발급인데요. 옛날에는 2017년 전에는 전부 재교부가 적시였는데 지금은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374페이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374페이지)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이게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이 3가지가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7월 31일 날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2개 법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 375페이지 취지는 안 나오고요. 신고 의무자 양가로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앞에서 매매 계약인 경우는 중개 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전월세 신고는 개업 공개사에게 없다고 했잖아요. 신고 의무가. 개업 공개사들이 반발해 가지고 왜 우리한테만 맨날 의무만 부과하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이제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그 국민 임대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LH가 하는 거 이런 거는 LH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단독 신고인데 한 명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대상 주택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은 아직 안 나왔어요.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5월이나 4월쯤 되면 나오겠죠. 대통령령이 모든 주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은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0번에 동그라미 2번인가요?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30번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30번이 아니고 또 30번이라 했나? 35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30번이라고 하죠? 35번. 35번에 동그라미 2번이네요. 35번에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은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도 국토부령도 당연히 아직 안 정해졌어요.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5월이나 되면 또 개정된 거 알려드리겠다고요. 신고해야 될 내용도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7번 신고관청 및 위임입니다.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시군구라고 했죠. 부동산 소재지. 다만 신고관청은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부 읍면동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 필정 역시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입니다. 역시 계약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한 명이 신고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신고 대상도 역시 신고 대상인 경우에만 변경 신고, 해제 신고 대상이 되겠죠. 해제 신고도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35번의 프린트 2번에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신고관청 및 위임입니다. 해당 주택의 신고관청에 하고요. 시군구에. 다만 신고관청은 사무에 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상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고요. 자, 378페이지 378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양가로 1번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만 하면 따로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동주민센터에. 그 문제는 저도 이제 중개업을 해보니까 중국 동포나 이런 분들은 전입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확정일자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따로 안 해도 된다고요. 전입신고 받는 그 담당 공무원이 다 전산센터에 입력, 시도에 있는 전산센터에 입력을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다, 차임이 얼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관한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지금도 하고 있죠.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민간임대주택은 의무기간 8년, 10년 동안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지금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우리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2+2 4년 동안만 1년에 5% 올릴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2년 더 살고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손님 받을 때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 세입자가 받던 거에 5% 초과해서 못 올려요. 그러면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이게 빨갱이 국가냐 이렇게 욕하는 분도 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강행 규정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안 하면 된다고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그 대신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고요. 건물주 임대인들한테는 그 대신에 세입자한테 많이 못 올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그냥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안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면 돼요. 세제 혜택을 받고 그 대신에 세입자를 보호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양가로 3번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해제 신고 의무를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따로 확정일자도 안 받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전입신고하면 끝이잖아요. 전입신고만 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데 전입신고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나 봐요. 많이 있죠. 뭐 그냥 혼자 살면 부모님 집에 그대로 돼 있고 그냥 방만 하나 얻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지금 금액이 정해질 거예요. 금액이 좀 큰 금액만 하겠죠. 지금 얼마로 정해질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고요. 보증금이 얼마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앞으로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어쨌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해제 신고, 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전부 다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임대차 계약도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인데요. 포상금. 포상금제도 포상금에 대해서 지난주에 프린트 내드렸죠. 포상금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고요. 프린트 없어도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이 맞는지 여러분들 자꾸 찾아봐야 돼요. 제가 번호를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프린트를 안 찾아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번호를 말하다 보니까 28번에 보면은 거기에 포상금 밑에 있는 게 4번까지 있잖아요. 4번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5번, 6번까지 있네요. 6번까지 찾았죠? 동그라미 6번까지 6개. 그게 우리 교과서 지금 379페이지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포상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8페이지 맨 밑에 포상금 지급은 신고관청이 포상금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하죠.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트 지난주에 받았어요. 379페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부동산 거래 거짓으로 한 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중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묻더라고. 자꾸 손님이 하자고 하는데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해줘도 될까요? 묻던데 그 녹음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보통 다운계약서 적으면 문제가 생겨요. 누가 불리합니까? 다운계약서는 매수인이 불리하는데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요. 녹음 다 해가지고 녹취 파일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 신고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의 실제 개업 공개사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로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고요. 1번이 아니고 28번, 제가 왜 1번이라고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28번의 밑에 1번을 말하는 겁니다. 포상금 28번의 밑에 1번. 자, 그 다음에 4번 제4조 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가장매매 신고해놨는데 그게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는 밑에 2번입니다. 밑에 있는 2번 미거래 거짓 신고 이렇게 돼 있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라고 이 4번이. 그 다음에 5번 법 제4조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즉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미해제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라고. 해제 안 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인데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는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은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되는 포상금만 우리 책에는 적어놓은 것 같아요. 뒤에 토지거래 허가에 가면 또 나옵니다. 어쨌든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5번, 6번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 교과서는 지금 1, 2, 3번을 저는 프린트에는 그냥 1번으로 해놨다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난주에 내드린 프린트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이 지금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있는 포상금하고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자, 포상금 제도 지난주에 내드렸던 프린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지난주 프린트 또는 오늘 프린트, 지금 암기 프린트 28번을 보셔도 됩니다.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개의 법률에 포상금 제도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등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양도되어,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공동중개 제한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4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7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는 것 신고에도 포상금 줍니다. 7가지입니다. 포상금이 이
이게 신설됐습니다. 올해 3월 9일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도 첫 번째 거짓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 거짓 신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계약하기는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다운계약서 적은 경우가 있고요. 아예 계약하지도 않고 계약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지금 우리 책에 379페이지 그 박스 1, 2, 3번을 합해서 저는 그냥 거짓 신고라고 했어요. 개업공개사가 거짓 신고했던, 거래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던 다 거짓 신고잖아요. 1, 2, 3번 우리 박스 379페이지 교과서에는. 그다음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거짓 신고입니다. 임대차 거짓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망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이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된다. 신고당한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대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3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신고를 한 사람도 신고당한 사람은 5%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망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해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과태료 부과되는 거, 요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지난주에 내드린 프린트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2개. 자, 그러면 포상금 액수가 얼마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근데 1번의 경우에는, 이게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10억짜리 거짓 신고하면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의 20%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0억짜리 거짓 신고한 거 신고해도 포상금은 1천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20억짜리면은 과태료 얼마입니까? 20억에 5%면 1억이잖아요. 1억의 20% 하면
2천만 원이죠. 그러면 한도액이 1천만 원이라고 1천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나머지는 한도액 필요 없죠.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도액 넘어갈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는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비교하는 게 처음에는 지금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비교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 그냥 이건 했기 때문에 오늘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는데 같이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다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국가에서 보태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지금 3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라고 돼 있죠. 2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는 38번에 3번에 있네요. 38번에 3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2명 이상이 각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2인 이상이 각각 했다는 말은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요. 2명 이상이 왔는데 각각 했다고요. 한 달 전에 한 명이 했는데 또 한 달 후에 신고를 했으면 먼저 한 사람만, 최초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포상금이 올해 받겠다고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포상금 주는 게 신설됐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9일부터 이 4개가 신설됐어요. 올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자, 그 다음에 교과서 380페이지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이 100분 5,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전부 다 있는데, 오늘 내드린 거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지금 다 암기해도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잖아요. 5% 범위, 5%나 100분 5나 같은 말이죠. 100분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우리 프린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 교과서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입니다. 양가로 2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10일입니다. 10일. 우리 암기 프린터는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11이 40번. 40번에 9번에 있네요. 40번에 9번. 40번에 9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